최근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평소와 달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주가는 22만 8천 원에서 26만 8천 원으로 치솟으며 약 17.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에 금융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KB증권은 36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33만 원으로 연이어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26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증권사의 목표가는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낙관론일까요?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기대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반전 의미가 선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슈퍼사이클이라 불릴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단 6조 6천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수요 감소 속에서도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최악의 사이클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HBM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밀렸다는 점입니다. HBM, 즉 하이밴드 메모리는 일반 D램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춘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서버용 HBM은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남았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HBM3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6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삼성전자의 HBM32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AI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로 HBM 부진을 단연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HBM 공급 부족은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고, 실적 부진은 주가 하락을 가져왔으며 결국 투자자 이탈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사업 또한 문제였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 공장에서 제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생산 과정에서 불량률 문제가 지속되면서 고객사가 점차 이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 인류를 유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위 자리도 위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부진과 파운드리 약세가 장기간 삼성전자 주가를 압박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뒤바뀌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HBM 부활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HBM4를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양산 공급했습니다. HBM32에서 실패를 겪었던 삼성전자가 HBM4를 통해 완전히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HBM32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0%에 달하며 HBM4에서는 약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IR 발표에 따르면 2016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경쟁사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인 33%와 14%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내년 HBM 매출 성장률을 105%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2016년 GTC 행사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하여 HBM4 웨이퍼에 어메이징 HBM4라고 사인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장기 파트너로서 HBM4와 HBM5 그리고 HBM V17까지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BM V17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GTC 2026에서 HBM4이라는 차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기술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HBM4의 동작 속도는 16Gbs, 메모리 대역폭은 4TB/s에 달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HBM4는 11.7Gbs, 3TB/s 수준이지만 이미 차세대 모델이 등장하며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전망에 따르면 2분기에는 HBM4가 전체 메모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드라마틱한 변화는 파운드리 부문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적자가 이어지고 고객사 확보와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테슬라와의 계약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반도체 부문 단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무려 8년 5개월 장기 계약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직접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 칩 생산을 전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6.68% 폭등하며 7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이것이 최근 반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테슬라 수주 이후 다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닌텐도로부터 대형 계약을 확보했으며 AMD와는 차세대 서버용 칩을 삼성전자 2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삼성전자의 AI 출론 전용 칩을 맡겼고 젠슨 황 CEO는 웨이퍼에 직접 그럭 슈퍼패스트 정말 빠른 그럭이라 사인을 남겼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80%를 넘어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흑자 전환 목표 시기도 기존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원래 내년 달성 예정이었던 흑자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테크월드 보도에 따르면 이노 수주권은 2026년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문의 반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적 전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16조 500억 원으로 추산했고 하나증권은 113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부증권사는 2026년 영업이익을 38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참고로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과거보다 6배 이상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DRAM 65%, NAND 67% 급등하며 메모리 사업은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80만원, 과연 현실적일까요? 현재 공격적 목표 주가는 50만원, 현재가는 약 27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80만원이라는 수치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달성했을 때 나오는 주가입니다. 흥국증권은 보고서에서 2026년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57조 원이므로 1000조 원 달성까지는 6배 이상 상승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SK증권은 2027년 영업이익을 494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 재평가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점은 50만원 목표 주가도 현재 대비 약 87%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선행 PER은 6배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글로벌 AI 관련주가 보통 PER 30배에서 40배를 갖는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SK증권 한동희 연구원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AI 관련주 중 가장 높은 수익성과 이익을 확보했으며 저평가 매력이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만의 숨은 강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반도체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장 전영현 회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 원스톱 솔루션 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최강자지만 파운드리는 없고 TSMC는 파운드리 최강자지만 메모리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이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서 통합 역량의 중요성은 AMD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협력 확대 업무 협약으로 증명됩니다. AMD 리사소 CEO는 삼성전자를 HBM사 우선 공급사로 지정하는 계약뿐 아니라 파운드리 협력까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메모리 수급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IR 발표에 따르면 일부 고객사는 2027년 수요에 대한 사전 예약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 내후년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늘며 이익 증가가 곧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사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 그 첫 번째 대형 행보가 바로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이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를 통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삼성 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영주가 자유롭게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액을 사상 최고 수준인 37.7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HBM사 양산과 구글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입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주식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누는 사람이 줄어드는 원리죠. 이 결정 덕분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고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 발표 당일 외국인은 하루 동안 6,84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연기금 또한 2,548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조 원 이상 매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반대로 매수세의 주체가 된 겁니다.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 흐름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HBM 경쟁 심화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3위 시장에서 59% 점유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인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사로 반격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도 커스텀 HBM 기술을 선보이며 맞대응 중입니다. HBM사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과거 HBM3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HBM사에서도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율 리스크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AMD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삼성전자가 지난 수년간 겪은 경험이 잘 보여주죠. 새로운 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공장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나 중국 고객사 관련 규제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전략에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트 제품군 부진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도 제조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세트 제품의 원가 부담도 증가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IT 제품 원가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HBM과 파운드리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에서 수익성이 낮으면 전체 실적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입니다. 주가가 일주일 동안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 경우 직선으로 계속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계약 발표일 외국인이 6,845억 원을 사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9,985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26만 원대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22만 원대로 내려올 경우 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인지 중장기 투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HBM과 파운드리에서 동시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공격적 경영에 나섰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증권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0만 원대 주가가 단기에 도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SK증권 시나리오처럼 2년 후, 즉 2027년 영업이익이 494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는 26만 원대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약 87% 상승해야 하고 거기서 다시 80만 원까지 60%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주가가 5만 원대에서 26만 원으로 오른 현실을 보면 불가능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과거 HBM 실패에서 HBM사 세계 최초 양산, 파운드리 만년 적자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AMD 동시 수주로 연간 영업이익이 6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가 주가를 좌우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현 시점 데이터와 증권사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다시 뒤처질 수 있고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악화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 투자 판단과 리스크 감내 능력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 원인과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